파트 1 오프닝. 여러분, 비행 시뮬레이션 게임을 수천 시간 마스터한 게이머가 실제 전투기 조종석에 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륙조차 못하고 패닉에 빠질 겁니다. 모니터 속 하늘에는 중력이 없고 공포가 없으며 무엇보다 죽음이라는 변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학에서는 이 현상을 심 투 리얼 갭, 즉 시뮬레이션과 현실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간극이라고 부릅니다. 금융자본 시장, 그 중에서도 테크 바이아웃의 세계에서 이 간극은 딜의 생사를 가르는 치명적인 변수입니다. 투자자들은 실험실에서는 완벽했던 기술이 시장이라는 거친 환경에 나왔을 때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계산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씁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술적 성공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기술이 실패하더라도 버텨낼 수 있는 강력한 서사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 길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불가피성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이번에는 KYP 이화산업은행이 왜 적자 상태인 HD 현대로보틱스에 무려 2조 원이라는 밸류에이션을 부여했는지 그 구조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당장의 현금 흐름이 아니라 제조업의 AI 전환이라는 거대한 서사의 실행 가능성에 베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금융 논리를 통해 인류가 화성으로 가기 위한 가장 위험한 도박이자 거대한 서사적 실험인 아르테미스, 이 호의 진짜 리스크가 무엇인지 자세히 들여보겠습니다. Part 2. Insight Extraction. 이 딜의 표면적인 숫자는 충격적입니다. KYP 이화산업은행은 HD 현대로보틱스에 1,800억 원을 RCPS 형태로 투자하며 포스트머니 기준 2조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매출 대비 기업 가치 멀티플이 무려 8.4배에 달합니다. 글로벌 1위 로봇 기업인 환학이 약사 1,800배, ABB가 2.4배 수준에서 거래되는 것을 감안하면 아직 확실한 이익도 내지 못하는 적자 기업에 글로벌 톱티어 대비 2배에서 4배에 가까운 프리미엄을 지불한 것입니다. 전통적인 재무적 관점, 즉 현금 흐름 할인법으로 계산했다라면 기업 가치는 1조 3천억 원에서 1조 5천억 원 수준이 합리적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재무적 투자자들은 5천억 원 이상의 괴리를 감수하고 이 비싼 가격표에 사인했을까요? 이 딜의 지배 논리, 즉 거버닝 러짓은 현재의 현금 흐름이 아닌 철저하게 미래의 서사 실행, 나러티브 엑세큐션의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은 지금 공장에서 용접하고 물건을 나르는 하드웨어를 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회사의 정체성이 로봇 몸체 제조사에서 로봇 두뇌를 만드는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이야기를 선매수한 것입니다. 시장은 제조 하드웨어 기업에는 낮은 멀티플을 주지만 소프트웨어 AI 기업에는 높은 멀티플을 부여합니다. KYPE는 HD 현대로보틱스의 제조사가 아닌 소프트웨어 기업의 멀티플을 적용하는 이른바 역전된 멀티플, 인버티드 멀티플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현재의 수익성이 아니라 미래의 수익성으로 가는 입장권을 끊기 위해 지불한 막대한 성급금입니다. 하지만 이 2조 원이라는 밸류에이션을 지탱하는 기둥은 콘크리트가 아니라 가정이라는 얇은 유리입니다. 여기서 바로 심투리얼 갭, 시뮬레이션과 현실의 간극이라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등장합니다.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을 통해 모든 로봇을 하나의 두뇌로 제어하겠다라는 피지컬 AI 전략은 시뮬레이션 상에서는 완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실의 통제된 환경을 벗어나 실제 공장의 소음, 먼지, 예측 불가능한 변수와 마주했을 때 시뮬레이션은 실패하고 현실과의 괴리가 발생합니다. 이 딜은 기술적 완성이 아니라 이 괴리를 메워가는 과정 자체에 밸류에이션을 부여한 것입니다. 투자자들도 이를 알기에 이 딜의 하방을 불가피성으로 설계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로봇 밀도 1위 국가이자 자동화 시장이 포화 상태인 곳입니다. 더 이상 하드웨어만 팔아서는 성장은커녕 생존도 불가능합니다. 즉, AI로의 전환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투자자들은 HD 현대로보틱스의 성공을 확신해서가 아니라 이 전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구조적 불가피성에 베팅한 것입니다. 결국 이 딜의 본질은 서사 가치가 현금 흐름 가치를 압도하는 구조입니다. 2조 원이라는 가격은 현재의 자산 가치가 아니라 AI 전환은 필연적이다라는 내러티브가 시장에서 깨지지 않고 유지될 때만 성립하는 아슬아슬한 성벽입니다. 이 성벽이 무너지는 순간, 즉 심투리얼 갭을 극복하지 못해 서사가 깨지는 순간 안전 마진이 없는 이 구조는 붕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이 아닌 서사의 실행을 사는 딜의 진짜 얼굴입니다. 파트 3. 스트럭처럴 매핑 스페이스 인더스트리 앤드 아르테미스 2. 이제 이 2조 원짜리 금융구조의 설계를 지구 밖 인류 최대의 거대 과학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2호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다룰 이 아르테미스 2호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 실체부터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 39B 발사대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로켓인 SLS 스페이스 런칭 시스템이 서 있습니다.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반세기 만에 인류를 심우주로 보낼 이 거체는 오는 2026년 2월 6일 발사를 목표로 카운트다운에 돌입했습니다. 자, 4명의 우주 비행사를 태운 오리온 우주선은 지구를 출발해 달의 뒷면을 돌아 다시 귀환하는 약 10일간의 여정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탐사가 아닙니다. 아르테미스 1호가 마네킹을 태운 실험이었다면 2호는 실제 생명을 태우고 통신이 두절되는 달의 뒷면을 통과하며 생명 유지 장치 ECLSS를 극한까지 테스트하는 최초의 유인 실증 미션입니다. 구조 설계자의 눈으로 보면 이 아르테미스 2호는 HD 현대로보틱스 딜과 놀라울 정도로 완벽한 동형 관계, 즉 아이소모피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심2 리얼 갭을 대입해 봅시다. 나사는 이미 2022년 아르테미스 1호 미션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데이터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인 비행이었습니다. 승무원 좌석에는 사람이 아니라 센서가 가득 찬 마네킹 무니킨 캄포스가 앉아 있었습니다. 금융의 언어로 말하자면 아르테미스 1호는 통제된 변수 안에서 돌려본 완벽한 백테스트이자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2월 6일 실제 우주 비행사 4명이 탑승하는 순간 프로젝트의 성격은 180도 달라집니다. 생명이라는 변수가 투입되는 순간 데이터상으로는 안전했던 방사능 수치가 실제 인간의 세포를 파괴할 수도 있고 사소한 산소 공급 장치의 오차가 시뮬레이션에서는 오류로그 한 줄이지만 현실에서는 사망으로 직결됩니다. HD 현대로보틱스의 AI가 연구실을 벗어나 공장의 먼지와 소음 속에서 멈춰버릴 수 있는 것처럼 자, 아르테미스 2호는 데이터상의 안전이 생물학적 생존이라는 거친 현실에서도 유효한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 간극, 즉 데이터와 생명 사이의 심투 리얼 갭을 넘어서지 못하면 그동안 쌓아 올린 수십 년의 공학적 데이터는 휴지 조각이 됩니다. 두 번째 키워드, Narrative Execution 서사 실행입니다. HD 현대로보틱스 딜에서 투자자들이 8.4바의 멀티플을 준 것은 현재의 로봇팔이 아니라 미래의 AI 기업이라는 서사 때문이었습니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도 똑같습니다. 미국 의회가 천문학적인 예산을 승인하는 이유는 고작 달 궤도를 한 바퀴 도는 10일짜리 관광 비행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산 것은 인류는 달을 거쳐 화성으로 간다라는 거대한 문명적 서사입니다. 아르테미스 2호는 이 거대한 서사의 신뢰도를 담보하는 결정적인 관문입니다. 만약 이번 미션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단순히 로켓 하나가 터지는 물리적 손실로 끝나지 않습니다. 화성 이주라는 내러티브 자체가 붕괴합니다. 대중의 지지는 증발하고 의회의 예산은 삭감되며 투자한 기업의 주가가 서사가 깨지는 순간 폭락하듯이 나사라는 조직의 존재 가치 자체가 훼손됩니다. 즉 아르테미스 2호는 기술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화성으로 간다라는 서사의 밸류에이션을 방어하기 위한 리스크 해지 미션인 것입니다. 마지막 키워드 Downside as Design 불가피성의 설계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위험한 도박을 해야 할까요? HD 현대로보틱스 딜에서 한국 제조업의 AI 전환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불가피성이 하방을 지지했듯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역시 강력한 지정학적 불가피성이 리스크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이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달 남극을 선점하고 독자적인 우주정거장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미국에게 유인달 탐사는 선택이 아니라 패권 유지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생존 조건이 되었습니다. 이 불가피성이 존재하기에 설령 2월 6일 발사가 기상 악화나 기술적 문제로 며칠 지연되는 마찰이 발생하더라도 프로젝트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투자자가 손실을 감수하고 딜을 클로징하듯이 국가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로켓을 쏩니다. 자, 구조 설계의 관점에서 보면 아르테미스 2호는 기술적 확신 때문에 쏘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 않으면 뺏긴다는 구조적 공포와 불가피성이 기술적 불확실성을 압도했기 때문에 실행되는 딜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대 프로젝트를 움직이는 진짜 동력, 이네비테이빌리티 프리미엄입니다. 파트 4. 스트럭처럴 매핑 커리어 앤드 비즈니스
이제 이 거시적인 우주 산업의 로직을 대기권 안으로 바로 여러분의 커리어와 비즈니스의 영역으로 급강화시켜 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의아해 할 것입니다. 네, 2조 원짜리 로봇 회사나 카오 화성으로 가는 로켓 이야기가 내 연봉 협상이나 사업 계획서와 무슨 상관인가? 하지만 구조 설계자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이 시장에서 겪는 모든 좌절과 저평가는 HD, 현대로보틱스가 겪는 심2 리얼 갭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거대한 시뮬레이션 게임 속에서 착각하며 삽니다. 디자이너의 포트폴리오를 예로 들어봅시다. 세계 최고 수준의 크리에이터를 만나고 영감을 연결하는 플랫폼인 비엔스에 올라온 작업물들은 완벽합니다. 그리드는 정교하고 타이포그래피는 아름다우며 브랜드 철학은 고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비교적 진상 클라이언트가 없고 촉박한 마감이 없으며 로고를 좀 더 키워주세요라는 비논리적 요구가 없습니다. 통제된 환경에서 여러분은 신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회사에 입사하거나 창업을 하는 순간 현실의 중력이 작용합니다. 개발자가 마주하는 현실은 깔끔한 기처브 코드가 아니라 10년 전 선배가 짜놓은 엉망진창인 레거시 코드입니다. 마케터가 마주하는 현실은 교과서적인 퍼널 전략이 아니라 예산 삭감과 대표의 변덕스러운 지시입니다. 시장은 여러분의 시뮬레이션, 즉 스펙과 포트폴리오에는 한 푼도 지불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시장이 돈을 지불하는 지점은 오직 하나, 여러분이 그 완벽한 계획을 들고 진흙탕 같은 현실에 뛰어들어서 온갖 마찰과 변수를 뚫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 실행의 순간입니다. 여기서 냉혹한 밸류에이션 몸값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HD 현대로보틱스가 단순히 로봇을 잘 만드는 회사로 남았다면 그들은 에비타 4배, 5배짜리 제조업체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공장에 무질서한 변수를 AI로 통제하겠다는 서사를 들고 나왔기에 8.4배의 멀티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커리어도 똑같습니다. 저는 엑셀을 잘합니다. 저는 파이썬을 할 줄 압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기능, 피처를 파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드웨어 멀티플이자로 발류에이션입니다. 대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구조, 스트럭처를 파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당신 회사의 데이터 구조는 3년 안에 붕괴할 것입니다. Inevitability. 저는 그 혼돈, 리얼리티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나러티브. 이것은 단순히 말을 잘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불가피성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아르테미스 2호가 중국에 뒤처지면 안 된다는 공포를 레버리지로 삼았듯이 여러분은 조직 내에서 나라는 존재가 없으면 이 프로젝트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장악해야 합니다. 내가 빠지면 업무가 마비되고 내가 없으면 클라이언트가 이탈하는 구조. 그 대체 불가능성이 구축되었을 때 비로소 여러분의 몸값에는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합니다. 많은 프리랜서나 초기 창업가들이 내 실력은 좋은데 클라이언트가 몰라준다고 한탄합니다. 하지만 이는 테크 리스크, 즉 실력이 아니라 심투리얼 갭 리스크, 즉 적응력에서 좌절한 것입니다. 클라이언트는 당신의 코딩 실력이나 디자인 감각을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내일 잠수를 탈지, 소통이 안 될지, 마감을 어길지라는 현실의 변수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포트폴리오의 퀄리티를 1%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이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100% 예측 가능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신뢰의 구조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KYPE가 HD 현대로보틱스의 적자 현실을 보고도 미래의 서사의 2조 원을 베팅했듯이 상대방이 나의 현재가 아닌 미래의 가능성에 베팅하게 만드십시오. 그것이 바로 이 내러티브 execution입니다. 자, 여러분의 커리어는 지금 시뮬레이션입니까? 아니면 리얼리티입니까? 리스크가 빗발치는 현실의 조종석에 앉으십시오. 거기가 바로 밸류에이션이 폭발하는 지점입니다. Part 5. Scalable Application. 지금까지 우리는 2조 원짜리 ACD 현대로보틱스의 딜 구조와 인류의 운명을 건아르테미스 2호의 거대한 서사를 해체해 보았습니다. 이제 이 거시적인 금융과 공학의 로직을 대기권 안으로 바로 당신의 비즈니스와 인생이라는 구체적인 현장으로 가져와 재조립해 볼 시간입니다. 자, 단순히 이제 열심히 하라거나 도전하라는 식의 자기 개발서 같은 조언은 잊으십시오. 우리는 철저히 금융 관점에서 당신의 몸값, 즉 밸류에이션을 재설계하는 구체적인 행동 방식을 논의하려 합니다. 첫 번째로 당신이 설계해야 할 것은 의도된 마찰, 디자이너드 프릭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프로젝트나 커리어에서 변수를 제거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완벽한 계획, 깔끔한 환경, 통제된 상황을 선호하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변수가 없는 곳에는 알파, 즉 초과 수익도 없습니다. HD 현대로보틱스가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연구실에 고상한 AI를 먼지 구덩이인 공장 속으로 던져 넣었기 때문이며, 아르테미스 이 호위 가치는 마네킹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간을 태우고 방사능 속으로 들어가는 그 위험한 시도에서 나옵니다. 만약 당신이 새로운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라면 지인들에게 보여주고 좋다는 피드백을 받는 시뮬레이션은 당장 멈춰야 합니다. 대신 의도적으로 현실의 마찰을 개입시키십시오. 당신에게 호의적인 지인이 아니라 당신을 전혀 모르는 냉정한 익명의 대중에게 덜 완성된 프로토타입을 내놓고 비판을 받으십시오. 예산을 넉넉하게 잡는 대신 의도적으로 30%를 삭감한 상태에서 프로젝트를 돌려보십시오. 그 불편함과 깨짐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만이 진짜입니다. 투자자와 시장은 당신의 완벽한 계획서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예상치 못한 현실의 변수가 터졌을 때 어떻게 대응하여 시스템을 복구했는가라는 회복 탄력성 데이터에 돈을 지불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행동 방식은 서사의 hedge, hedge the narrative, 즉 실패조차 자산이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르테미스 2호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로켓은 터질 수 있고 미션은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사는 all or nothing에 도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실패하더라도 그 데이터 자체가 화성으로 가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자산이 되도록 서사를 방어해 두었습니다. 당신의 비즈니스나 커리어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결과에만 모든 것을 거는 도박을 멈추고 과정 자체가 자산이 되는 비대칭적 보상 구조를 짜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창업을 했다가 실패한다면 그저 망한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 시장이 왜 안 되는지를 10억 원을 들여 검증한 데이터 오너가 될 것인지를 결정하십시오. 프로젝트가 엎어지더라도 그 과정에서 만난 핵심 인물들과의 네트워크나 새롭게 도입해 본 툴에 대한 노하우는 남아야 합니다. 당신의 도전을 투자자나 상사에게 설명할 때 무조건 성공하겠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대신 성공하면 시장을 장악할 것이고, 실패하더라도 이 시도의 데이터는 업계의 교과서가 될 것이라고 설득하십시오. 그래야 상대방은 당신의 실패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방식은 불가피성의 설계, 스트럭처, 더 이네비타빌리티입니다. KYPE가 HD 현대로보틱스에 투자한 결정적 이유는 그 회사의 기술이 세계 최고여서가 아니라 한국 제조업 환경상 AI 전환 외에는 대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리스크를 무릅쓰고 아르테미스를 쏘는 이유도 중국이라는 변수 때문에 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 경쟁자와 비교당하고 있다면 당신은 아직 하수입니다. 내가 쟤보다 싸다, 내가 쟤보다 빠르다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가격 경쟁이라는 레드오션에 빠지게 됩니다. 대신 고객이나 조직의 상황을 분석하여 구조적 불가피성을 설계하십시오. 내 서비스를 쓰지 않으면 고객의 데이터가 단절되게 만들거나 전환 비용이 너무 커서 나를 떠날 수 없게 만드는 락인 전략을 쓰십시오. 혹은 전체 업무 프로세스에서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좁은 길목, 즉 병목을 차지하십시오. 그 길목을 지키고 있으면 굳이 영업하지 않아도 권력은 당신에게 집중됩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기능의 우수성이 아니라 당신을 시스템에서 제거했을 때 발생하는 붕괴 비용의 크기로 결정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빠졌을 때 조직이 마비되거나 프로젝트가 멈추는 구조, 그것이 바로 당신이 추구해야 할 구조적 밸류에이션의 정점입니다. 이 세 가지 구조적 사고를 장착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시스템의 부속품인 오퍼레이터가 아닙니다. 당신은 시스템을 설계하고 그 판의 규칙을 정하는 아키텍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만의 아르테미스를 쏘아 올리십시오. Part 6, 클로징, 우주선이든 로봇 회사든 당신의 커리어든 원리는 같습니다. 시뮬레이션의 달콤함에 속지 마십시오. 진짜 가치는 현실의 마찰을 뚫고 나가는 실행의 구조에서 나옵니다. Structure is scalable. Structure expand and